1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이제는 섰어요. 근데 한번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변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너 좀 예뻐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만난 사람들마다 얼굴이 소멸되시겠어요?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마 지금 한 3주? 3주 제일 효과 맞아요.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처음에 딱 받자마자 그래도 받자마자도 보여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만 조금 해결을 해줘도 되게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퍼스널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이뻐지셨어요. 부모님이 관리해 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그때 이제 점집에서 그때 이게 이런 팔자 부분 있잖아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늙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여자들이 내려놓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든지 다 영해 보이고 싶어 하지. 아니, 그리고 요즘엔 좋은 기술이 많은데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터칭을 받고 거울을 봤는데 확연하게 고민이 팔자주름이랑 지금 보시면 제 결도 보이세요? 결 보이시죠? 피부톤도 맑아지고 여기 팔자도 없어지고 제가 좀 나이 든 여자들이 왜 안 이뻐 보일까라고 유심히 보면은 이런 데가 좀 많이 다 맨날 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런 게 보여가지고 진짜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변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너 좀 예뻐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른 비즈니스 이제 미팅을 하는데 만난 사람들마다 얼굴이 소멸되시겠어요?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요즘 사업 잘 되나 봐요. 얼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한 3주? 3주 제일 효과 맞아요.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처음에 딱 받자마자 그래도 받자마자도 보여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덴서티랑 리니어지 섞어서 했으니까 리니어지는 약간 즉각적으로 나오고 리프팅 효과가 덴서티는 한 1, 2주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섞어서 하는 시술 좋아하거든요. 워낙 미인대 출신이니까 예쁜 애들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에 예쁜 애들 너무 많으니까 미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고 오히려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예뻐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제 어떠한 미의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확연하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너무 예쁜데 오히려 더 과해져가지고 좀 얼굴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은 너무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미의 기준은 정확하게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안분 지족을 할 줄 알아서 자기가 만족하는 네,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관리만 받으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외모와 상관없이 자존감이 넘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이길 만큼 자존감이 있다. 주변에서 나를 이쁘다 해준다. 그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해피하게. 근데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시종이가 나한테 뭐 넌 뚱뚱해 못생겼어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라도 살을 빼게 되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남자들은 되게 시각에 예민한 동물이고 예쁜 거에 되게 약해요. 본능이에요, 본능. 애기들조차도 정말 예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어린이집 선생님도 생각보다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애들이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대. 애들이 원하니까 그 선생님들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한테 하는 행동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부족한 점 하나만 고쳐줘도 자존감 확 올라가죠. 무조건 눈은 커야 돼, 코는 높아야 돼. 이 기준을 다 못 맞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자존감을 낮춘 그 문제점 하나만 그쵸, 컴플렉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만 조금 해결을 해줘도 되게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또 자기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또 잘못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곡된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와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이 포인트만 좀 해결하면 되게 인상이 훨씬 나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고치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퍼스널 시술인 거죠. 자기한테 커스터마이징 된 거를 요즘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런 미보다 그 사람 개성에 맞춘 거를 더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시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그 사람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거, 퍼스널 시술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럼 딱 공장형 시술의 반대말이네요. 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개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퍼스널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 임의로 나는 기준인데, 이제 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그런 고민들이에요. 주름, 색소, 탄력, 볼륨, 조화. 조화는 이제 이건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밸런스. 일단은 주름. 주름은 근육이 자꾸 이렇게 수축하면서 생기는 그런 선들이거든요. 피부의 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깊어지고 자글자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로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게 그런 주름이 생기는 기회를 줄여주는 거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할 때 근육이 10,000번 수축할 거를 1년에 한 번 맞으면 한 2만 번 줄이는 거고, 1년에 2번 맞으면 한 4만 번 줄이는 거고, 주름이 생기는 기회를 적게 주는 거니까 천천히 늙는 거죠. 특히나 제가 싫어하는 게 이마에 단주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마랑 미간, 그런 거는 일반인은 1년에 한두 번만 맞아도 충분히 늙어가는 속도, 주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표님은 생각보다 여기 있죠. 여기가 자갈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여기 쪼글쪼글 호두알처럼 생기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집중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계속 여기다 힘을 주면 여기 근육 있거든요. 걔네들을 계속 수축하면서 얘를 짜글짜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십 년간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여기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별로 안 맞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이러니까 퍼스널 시술. 예. 그런 게 결국에는 퍼스널 시술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쓰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그런 거를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근육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봐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게 시술을 권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퍼스널 시술인 거죠. 주름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색소. 그때 제가 관상 유튜브 찍을 때도 보살님이랑 저랑 되게 의견이 맞았던 게, 얼굴에 있는 점은 다 나쁘다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점을 진짜 싫어해요.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은 저는 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되게 싫어하는 게 편편사막이에요. 얼굴에 요철 있는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대표님은 색소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톤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멜라닌 색소가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아지는 정도예요. 내가 얼굴이 어두운 톤인데 막 하얘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안색이 밝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되게 칙칙하면 사람도 어두워 보이고 건강도 나빠 보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톤을 좀 밝게 해주는 시술들이 뭐 토닝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좀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자기 선택인 거고, 보습이나 이런 것만 잘 돼도 잠 잘 자고 피부 재생 주기만 잘 이렇게 맞춰줘도 되게 밝아져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면 좀 톤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탄력. 타고난 게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나이 인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면 나이가 어린데도 탄력이 되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 말랐던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뚱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탄력 떨어져요.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되게 말랐고 단백질 공급이 좀 안 됐던 사람들은 탄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저는 제가 시술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젊었을 때 되게 콜라겐 수치가 제일 높다가 나이 들면 점점 좀 떨어지는데 시작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탄력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점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탄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었던 적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게 많은 데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대표님 같은 케이스는 콜라겐을 자극할 만한 시술들을 생각보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30대인데 그런 걸 뭐하러 해 이러는데, 슈링크나 리니어지 같은 그런 콜라겐을 합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술들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좀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볼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게 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이 들면 점점 여기가 더
꺼지거든요. 얼굴의 골격을 보면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살인데 나이가 들면 여기가 빨리 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륨이 없으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골 그리면 여기에 음영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볼륨을 좀 채워주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볼륨이 많이 꺼지는 사람들 특징이 광대가 커요. 여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가 더 꺼져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를 좀 채워주면 오히려 광대가 더 안 보여요. 여기다 넣으면 얼굴이 커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오히려 여기에 볼륨을 넣어주면 매끈해 보여서 광대가 더 안 보여요. 대표님은 얼굴이 너무 입체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팔자가 조금 잘 보였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좀 이렇게 조여주니까 확실히 저번에 비해서는 덜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조화는 제가 말한 것들이 이게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여기 볼륨이 없는 게 아니라 광대가 튀어나와서 여기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기 광대는 없는데 진짜 살이 없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아무튼 얼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말한 색소, 탄력, 볼륨, 주름 이런 거가 결국에는 다 조화거든요. 조화. 얘네들이 뭔가 눈에 띄게 얼굴에 점이 많다던가 얼굴에 요철이 많다던가 이 조화롭지 못하면 그게 다 이렇게 문제가 돼. 얼굴이 너무 펴져 보인다던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조화고 얼굴이 매끄럽게 보이고 튀어나오지 않고 목적이 결국 조화거든요. 그래서 탄력이나 잔주름이나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퍼스널 시술을 자신을 갖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경험인 것 같아요. 1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이제는 섰어요. 옛날에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환자를 자꾸 설득하려고 환자가 다른 거 하러 왔는데 제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발 이걸 하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하고 나서 진짜 만족도가 200%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단골이 되죠. 그럼 제가 맨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서 후회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12년 필러를 했으니까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디 필러를 다 넣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지방흡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흡입이랑 필러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방흡입은 지방흡입대로 러닝 커브라고 해야 되나? 길고 그거를 하다 보면 필러를 할 환경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맨날 흡입 환자만 보니까 필러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필러 하는 사람 따로 지방흡입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직원들한테 저 스스로 나는 하이브리드라고 막 맨날 그러는 게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면서 산부인과 전문이고 막 이러니까 희한한 걸 해달라 그래. 사람들이 정말 컴플렉스가 진짜 희한한데 되게 많거든요. 원장님 뭐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넣어주면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술로 되는 것과 수술로 되는 거에 대한 구분이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분류가 좀 명확해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옥수정 대표님의 퍼스널 진단은 미인형이에요. 정답. 진짜 아니 근데 정말 미인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광대가 이렇게 안 튀어나오고 얼굴형이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인형이고 얼굴이 되게 입체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옥 대표님은 서구적인 미인형입니다. 아무튼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실 거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으시고 주름이나 탄력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 보톡스 좀 맞으시고 1년에 뭐 한두 번 주기적으로 탄력 리프팅 레이저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런 얼굴형이 아닌데 이러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의 밸런스나 조화를 잘 보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나 미용 시술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맨날 이러던데.